이번에는 리액트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들인 props와 stat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ops와 state는요, 리액트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 보기 전에 얘네들이 정확히 뭔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rops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props는 부모 컴포넌트가 자식 컴포넌트한테 값을 전달할 때 사용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은 그걸 불러와서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값을 컴포넌트를 렌더링 할 때 전달해 주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어쩌고는 저쩌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는 것을 prop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value가 하나의 props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넘겨주는 값이 바로 이 props인 거죠. 근데 제가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했는데 동그라미를 못 그렸네요. 하여튼 이게 props, 얘가 중요한 녀석이에요. 정말. 그만 그릴까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만큼 엄청 중요해요. 너무 많이 나갔죠? 이거 어떻게 지우지? 네, 그래서 이 prop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직접 사용해봐야 이게 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우선 우리의 코드 샌드박스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자, 한번 새 컴포넌트를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src 디렉토리에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 거예요. 파일 이름은 myname.js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여기서 컴포넌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import react 하고 컴포넌트도 불러오고요. 그리고 클래스 myname extends component export default myname 이런 식으로. 자, 모든 컴포넌트는 렌더라는 함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렌더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리고 렌더 함수에서는 JSX를 리턴해 줘야 돼요. 그래서 return 하고 여기서 넣어주고 싶은 거 div를 넣어줄 건데, 내용은 안녕하세요. 어이구, 이걸 날리면 안 되지. 안녕하세요 하고 제 이름은 어쩌고예요 라고 할 건데, 이 어쩌고가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props를 넣어 줄 거예요. 아까 전에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값을 전달해 줄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 자리에 값을 전달 받으면은 얘를 여기서 보여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이 자리에 this.props.value 아니 name 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앱 컴포넌트를 열어서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 보여주는 건 어떻게 하느냐? 바로 import myname from myname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myname을 렌더링 해줘야겠죠? 여기서 myname 하고 name은 react 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액트입니다 라고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가끔씩은 이렇게 name 값을 실수로 빠뜨릴 수가 있겠죠. props가 안 들어가지게 됐을 때, 그럴 때는 default props라는 걸 사용해서 기본 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 기본 값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컴포넌트 내에서 static default props는 name 값을 뭐라고 할까요? 기본 이름이라고 넣어 줍시다. 그럼 여기 기본 이름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디폴트 프롭스 설정하실 땐 이렇게 스태틱 값을 클래스 내부에 선언을 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식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걸 지우시고 이 클래스 하단에서 myname.defaultprops는 name 값을 벨로퍼트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방금 했던 거랑 이 클래스 하단에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똑같은 코드입니다. 근데 방금 여기 스태틱으로 했던 게 더 최신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이에요. 이렇게 적어주고 나면은 나중에 코드가 바벨이 해당 코드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걸 이렇게 아래로 내려줘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본값을 설정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컴포넌트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함수형 컴포넌트라는 건데요. 함수형 컴포넌트는 단순히 props만 받아와서 보여주는 경우, 지금처럼 뭐 딱히 기능이 없이 그대로 뭔가를 받아와서 보여주기만 하는 경우에는 주로 함수형 컴포넌트로 작성을 해요. 이 함수형 컴포넌트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함수형 컴포넌트는요, 이런 식으로 작성해요. 그 디폴트 props를 넣어주고 싶다면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방금 코드가 정렬된 거는 이 코드 샌드박스 쪽에서 프리티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정렬된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함수형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요, 더 이상 코드의 상단에서 컴포넌트를 불러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리액트를 불러오는 코드는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사용하는 곳은 따로 없잖아요. 이 리액트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곳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JSX가 만들어질 때는 리액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대체 무슨 문법이지 싶을 수가 있는데, 이 문법은 비구조화 할당이라고 불러요. 이 문법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한번 열어보시고요. 지금 강의에선 제가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할 때에는 개발자 도구를 여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개발자 도구 열 때는 여기서 개발자 도구 이렇게 열으시면 됩니다. 열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const 오브젝트는 A는 1, B는 2라는 객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브젝트는 A, 그리고 const B는 오브젝트.B 이런 걸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작업을 더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주냐면은 지우고 const a, b는 오브젝트 이렇게 하게 되면요, a 값은 1, b 값은 2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것을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function 뭐라고 만들까? say hello 라고 하고, 그리고 뭐 name,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age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console log name 더하기 의 나이는 age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say hello 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파라미터 값을 객체를 만들어서 name 뭐 react의 나이는 age 몇 년이 됐더라? 몰라 라고 하면은 리액트의 나이는 몰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달해준 객체의 이 name 값과 age 값을 하나하나 추출해줘서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거 결국에 하나의 객체의 형태의 파라미터인데, 그 객체 내부에 있는 name 값을 props로 받아와서 이 값을 여기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되고 있죠. 함수형 컴포넌트와 클래스형 컴포넌트의 주요 차이점은 우리가 조만간 배우게 될 스테이트라는 기능이 없고, 또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기능도 빠져 있어요. 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다뤄보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함수형 컴포넌트는 어떨 때 사용해야 해?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함수형 컴포넌트는 초기 마운트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 좀 더 빨라요. 그리고 불필요한 기능은 없기 때문에 메모리 자원도 덜 사용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를 만드는데 지금처럼 단순히 어떤 값을 받아와서 보여주기만 하는 그런 용도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형 컴포넌트를 만드시면 나중에 컴포넌트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 조금 속도도 최적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컴포넌트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상 성능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다만 뭐랄까 이렇게 컴포넌트 만드는 걸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이건 또 나중 일인데, 나중에 가면은 우리 컴포넌트를 만들 때 컴포넌트의 기능과 그 컴포넌트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이제 따로따로 작업을 하게 돼요. 나중에 가서 알게 되겠지만은 프레젠테이셔널 컴포넌트와 컨테이너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리덕스라는 걸 배우게 될 때 알아보게 될 거예요. 여튼 지금 이렇게 함수형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단하죠? 프롭스로 받아와서 렌더링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앱에서 우리가 만약에 네임 값을 뭐라고 할까요? 인프런이라고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은 인프런입니다 라고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롭스라는 개념 잘 숙지해 두시고요. 앞으로 진짜 자주 쓸 거예요.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스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